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빠져내려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도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화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종목 상담 참여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저와 함께 풀어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많이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 체크를 한번 해보고 바로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시장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어제부터 해서 좀 빠지고 있는데 이번 월요일과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월요일 때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이제 금요일에 제가 나올 때 되니까 주가가 좀 빠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코스피가 0.54% 정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89% 정도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사실 양시장 모두 조금 많이 빠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세라고 하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렸던 삼각형 형태 횡보하고 있는 모양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벗어나는 그림이 나와버렸는데 일단은 확률상으로는 사실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고 파동을 그리게 되면은 내려가는 경우들이 좀 많긴 많습니다. 저는 올라가길 바라긴 했는데 어쨌든 내려가는 그림으로 진행이 되어버리게 되었고요. 결국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추가 하락이 나와봤자 2,450포인트 정도쯤에서 멈추지 않을까. 별다른 악재가 없다면 2,450포인트 언저리까지 조정이 좀 들어가다가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큰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 정도 빠질 것 같고요. 코스피가 내려가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우리가 예의주시 한번 해봐야 되는 건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지수가 많이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잘 버티고 있단 말이죠. 최근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수는 아래쪽으로 막 빠져내려가는 그림인데 얘는 올라와가지고 좀 버티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단순히 생각 한번 해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많이 내려갔거든요. 사실 이게 7월 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번도 안 쉬고 내려갔잖아요. 근데 지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8월 달 한번 충격 주고 난 다음부터는 옆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삼성전자는 이 지수에서 영향을 조금 주는 것을 빠져나온 것 같고 당분간은 빠져나온 것 같고 다른 종목들이 좀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이제 대척점에 있는 곳은 또 어딘가라고 하면은 역시나 SK하이닉스겠죠. 그래서 하이닉스 쪽이 지금은 약간 조정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반등의 기미가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 쪽은 오히려 조금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 딱히 이렇다 할 만한 호재가 있거나 악재가 있거나 이렇게 개별적인 움직임이 있는 종목이 아니고서는 딱히 뚜렷한 주체라고 하죠. 대장주라고 할 만한 그런 주도 섹터가 없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막 급등이 나온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막 급등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지수가 빠져내려갔을 때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말까 고민했던 종목들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서 원래는 추가 매수할 가치가 없는 기업이었는데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거죠. 할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별로 필요 없는 물건들도 할인을 좀 많이 해준다고 하면은 저거 사놔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는 별로 거들떠보지 않았던 종목이라던가 평소에 관심 있게 안 봤던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이거 할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좀 매수를 해놔야지 좋은 유리한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추가 매수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런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기업과 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 그리고 먼저 하면 유리한 기업 안 했을 때 유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면 그냥 무작정 추가 매수 해버리고 주가가 내려왔다 싶으면은 내려왔으니까 추가 매수하는 게 맞겠지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주가가 내려갔다고 추가 매수하는 것은 별로 좋은 행태의 투자법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내려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내려와서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을 매수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섹터를 가리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막 지분 싸움 이야기니 하면서 급등 나오고 개별 호재로 막 급등 나오고 분할 수주라서 막 급등이 나오고 어떤 계약을 땄다 하면서 급등 나오고 이상한 신약 만들었네 하면서 급등 나오고 이상한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들로 막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예측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예측이 안 되는 어떤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트렌드를 읽어야 되겠죠. 요즘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 많이 빠진 기업들, 소외된 기업들이 삼성전자에서 빠져나온 돈, SK하이닉스에서 빠져나온 돈, 뭐 2차전지와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오히려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막 돈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약간 종목 그 군들을 가리지 않고 우후죽순 올라오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보니까 이거 잘만 이용하면 수익을 좀 낼 수도 있겠다. 잘만 이용하면 내가 지금 물려있는 계좌들 약간 좀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것은 코스피가 그리고 코스닥이 좀 빠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추가 매수 포인트들을 무조건 잡으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좀 매수할 기회가 있는 기업이라면 추가 매수하는 게 좋고 아니라면 안 하는 게 좋은데 이왕이면 많이 빠진 기업들이 좋겠죠. 그리고 제가 요즘 상담하면서 계속 이렇게 강조해드리는 거지만 비중이 적은 종목을 왜 상담을 받습니까? 그건 좀 이해가 안 돼요. 비중이 막 30%짜리가 있는데 왜 5%짜리, 막 3%짜리, 1%짜리 상담을 왜 받는 겁니까? 비중이 큰 종목을 상담받는 게 좀 상식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비중이 한 3%밖에 안 들어가 있는 기업은 그거 다 손실 난다 하더라도 원금 대비 3% 손실인 건데 아니 비중이 한 30% 들어가 있는 종목은 10%만 손실 나도 3% 손절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20% 손실 나고 있어 봐요. 그거는 뭐 6% 손실이니까 훨씬 더 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큰 걸 여러분들이 상담받는 게 좀 낫지 않나라고 저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요즘은 상담받는 게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단풍 구경하기 좋은 날짜고 날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 참 상담받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상담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 지금 시기에 잘 대처하셔가지고 만약에 지수가 조금 이렇게 빠져내려가서 기회가 온다면 기회 놓치지 말자고요. 추가 매수를 조금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쌓여있는 거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전화를 받으면서 오늘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외경산업을 18,000원에 10%로 20%를 가지고 있다가요. 18,000원에. 19,000원, 예, 20%를 가지고 있다가 지난번에 19,000원 넘어가길래 10%를 팔았습니다. 잘했네요. 그래가지고 오늘 한 5% 정도를 매수를 했거든요. 그건 잘못했네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네. 5% 정도를 월요일 날 더 할까 싶어서 지금 전화를 해봤어요. 일단 매수가랑 비중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18,000원이지요, 뭐. 18,000원에 그냥 10% 그대로예요? 네, 오늘 뭐 좀 했으니까 조금 더 내려왔겠죠, 이제. 뭐 오늘 조금 할 이유가 없는데 하신 거예요? 네, 그런가요? 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은 스타일의 매수는 아니고 올라갈 때 매도하는 거는 무조건 잘했는데 내려갔다고 해서 매수하는 건 그거 무조건 잘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갔다고 해서 막 사버리는 그걸 제가 항상 하지 마라라고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하실 때 약간 엇박자를 타버리게 되면 좀 그거는 안 좋다.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실 거들랑 내가 매수하신 금액, 그러니까 내가 매수한 금액만큼 하시는 게 좋은 거지. 내가 매수한 금액보다 적게 하면 별 의미 없거든요, 그거. 왜냐하면 매수가도 많이 안 빠지고 사실 아무 의미 없는 매수를 하는 거예요. 비중만 괜히 많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시청자님은 예상한 건 여기서부터 올라가겠지 싶어가지고 사신 거겠지만 안 올라가고 이제 다음 주부터 만약에 지수가 좀 빠져내려가면서 추가로 하라 그래가지고 저점 깨고 내려가서 뭐 14,000원까지 내려가면 비중만 많아지고 대처는 점점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요소를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매수를 할 때 보면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장밋빛 희망을 그려요. 왜냐하면 무조건 잘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아따 막 내려갔으니까 사면 바로 올라가겠지. 기가 막힌다. 이거 추가 매수하면 이제 난 수익 났다. 이렇게 그냥 아예 단정 짓고 매수해 버리거든요. 근데 분위기 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지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수 분위기는 제가 최근에 시황 설명할 때 좀 공들여서 말씀 많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횡보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이제 아래쪽으로 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의 8월부터 11월까지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방향이 없다가 이제 바람이 슬 불기 시작했는데 그 방향이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이거든요. 딱 봐도 아래쪽이잖아요. 그죠? 그 방향의 아래쪽으로 바람이 슬 불기 시작한다는 말은 지수, 그러니까 이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고 싶다는 느낌보다는 팔고 싶다는 느낌에 좀 가까워지게 되거든요. 모든 종목이에요. 지수가 대장이잖아요. 그 시장의 총 합이잖아요. 합, 그죠? 그러니까 지수를 전부 다 이렇게 시장을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거울과 같은 건데 거울을 보니까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팔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고 안 사고 싶다라는 건데 지금 혼자만 사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생뚱맞게 사신 거거든요. 그걸 왜 샀는가 싶은 거죠, 저는. 그러니까 바람이 좀 부는 게 끝나고 난 다음에 하면 되는데 서둘렀다라는 게 조금 그건 좀 잘못했네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 그냥 이 종목만 딱 보고 내가 그래 한번 수익 냈으니까 만만하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자만이 잘못된 추가 매수라든가 잘못된 매수를 불러일으켜요, 원래.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우리 운전할 때도 앞만 보고 가지는 않잖아요. 옆에도 보고 옆에 낄 때도 이렇게 좀 잠깐 사이드 미러도 좀 보고 뒤에도 차가 누가 따라오는 거 보면서 주변을 좀 이렇게 살피면서 운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딱 한 곳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 종목만 딱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애경산업님 딱 걸렸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것만 보니까 이제 시야가 점점 좁아지게 되면서 편협한 시야를 갖게 되는 거죠. 차트를 보니까 딱 사면 되겠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매수를 어쨌든 한번 팔았기 때문에 비중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 뭐 5%밖에 비중을 안 늘렸다고 한다면은 그렇게까지 뭐 비중이 많이 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지수의 분위기 상으로는 이게 아까 드린 것처럼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나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방향을 정하니까 야 횡보했던 게 이제 방향을 정했다고 뭐 달라지겠어 하면서 단기 반등 나왔다가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단기 반등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쭉 밀려가다가 나중에 단기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가 됐든 간에 지금부터는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불리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시황 설명할 때도 말씀드린 게 추가 매수를 할 타이밍이 곧 올 것 같으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을 때 좀 할 수 있도록 내가 좀 침착해야 된다 했는데 시청자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안타깝다라는 거고 어쨌든 지금 비중이 많지 않으니 만약 하나 이게 15,000원 지난번에 저점이기 때문에 원래는 저기가 지켜줘야 되는 자리인데 이 종목이 시장이 좋은데 못 지키면 문제가 있는 건데 시장이 안 좋아서 못 지키고 내려간다면 그건 크게 문제 있는 거 아니라서 애경산업이 만약에 13,000원대나 12,000원대까지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건 시장 문제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빠지는 거지 회사가 실적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 기업을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이제는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정말 하고 싶다면요. 오늘 뭘로 하셨어요? 스마트폰으로 하셨어요? 컴퓨터로 하셨어요? 핸드폰으로. 핸드폰 하셨어요? 그 어플 지워버리세요 그냥. 그 막 매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어플 지워버리는 게 나아요. 이해가 되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아요. 이걸 이 시장 바람이 시장 빠지는 게 끝날 때 하셔야 돼요. 끝날 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긴장했다가 이번 다음번에 추가 매수는 13,000원 내지 12,000원대 하시면 되고 단기 반등 나왔다가 빠지는 케이스가 된다면 얘도 단기 반등 살짝 주다 빠질 건데 아마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18,000원까지.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빠지는 방향으로 잡혔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올라갈 힘은 없을 것 같고 그냥 이 흐름 따라 아마 13,000원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번 추가 매수를 13,000원대 조금 더 비중을 실른다 생각하고 이번엔 조금 기다려보면서 침착하게 대응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사고 전화하지 말고 전화하고 사세요. 순서가 좀 바뀌었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조금만 했어요, 오늘요. 다음에 조금 더 하지 말고 전화 달라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대한항공. 대한항공이고요. 24,500원에 15%예요. 24,500원에 15%. 3년 됐어요. 근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몇백 원 차이를 이렇게 근데 또 내려가네요. 뭐 3년 된 거는 뭐 말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24,500원 샀으면 3년 됐겠죠. 뭐 여기 샀으면 그렇게 됐겠지. 그리고 뭐 합병 아니면 안 해 그때 샀겠네요. 그죠? 근데 이게 또 내려가니까요. 너무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딱 관점을 두 가지 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내가 이 종목을 얼마나 들고 갈 건가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몇 년 들고 갔는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들고 갈 건데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게 강조를 하는 게 우리가 집 앞에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집 앞에 슈퍼 가는 뭐 옷차림이라든가 준비랑 저기 제주도 여행 한 5박 6일 갔다 오는 준비랑 그리고 미국 여행을 한 달 동안 갔다 온 준비랑 뭔가 좀 다르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이 달라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가 달라요. 만약에 시청자님이 이 대한항공을 좀 장기로 멀리 그러니까 막 3년 들고 갔는데 이거는 뭐 원치 않은 3년인 거고 지금부터 정하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나는 그래 어차피 물린 김에 내가 대한항공 뭐 대형주고 망하지도 않을 기업이고 뭐 그래 이렇게 큰 기업에 돈도 잘 버는 기업인데 뭐 비행기 뭐 다들 막 타고 다니는데 뭐 문제가 있겠노. 그러니까 한 10년 가져간다 생각하고 가져가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뭐 조금 요즘 올라왔다고 빠졌다가 뭐 이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주가 올라가서 팔면 되지.
10년 안에 얼마나 언제쯤이라도 주가 올라갔을 때 팔아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냥 마음이 얼마나- 일단은 편안해져 버리는 건데 시청자님은 지금 원치 않게 3년 동안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 나온 마음으로 들어왔다가 지금 3년 동안 끌려갔으니 뭐가 좀 깝깝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네. 이야기는 왜 하는 거냐면 시청자님이 지금 마음을 잡아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어떤 기준을 결정하지 않으면 이 상담 앞으로 며칠, 몇 달, 뭐 한 달 뒤에 또 받더라도 맨날 괴로워요. 네. 내가 결정을 안 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 결정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데 제가 가이드라인이 드린다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좀 멀리 보고 가져가는 게 좀 유리한 기업이에요. 대한항공은 대형주고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대형주기도 하고 시가총액도 크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잘 내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뭐 비행기 뭐 많이 타고 다니고 그리고 뭐 항공 물류도 같이 하고 있고 거기다 뭐 합병까지 이렇게 뭐 좀 이야기한다면 호재도 뭐 잠재적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고 거기다가 뭐 대주주 지분도 좋지 뭐 나쁠 게 뭐 있습니까 이 회사가. 근데 나쁜- 너무너무 안 가요. 그 안 가는 건 비싸게 사서 그렇지.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안 가는 거는 나랑 상관없는 게 그건 빨리 가는 종목을 갔었어야죠.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놓고 빨리 간다 하는 거랑 아우 내가 달팽이를 키우는데 여기 너무너무 안 가요 하는 거랑 이야기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아니, 달팽이를 키우면서 뭐 너무너무 안 가요라고 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됩니까? 대한항공은 원래 빨리 간 적이 없는데. 그냥 원래 느리게 가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걸 이상한 가격에 사놨으니까 좀 안 가는 거는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3년 기다리신 거 알겠고 안 가는 거 문제를 알겠는데 그건 일단 둘째 치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원래 그런 종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래요? 내가 멀리 보고 가져갈 건가 아닐까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청자님. 이해가 네. 되세요? 그러니까 네네. 원래 느린 종목이다 보니 멀리 보고 가져가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내가 이게 너무 안 간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그냥 당장 팔아버리고 빨리 움직이는 종목으로 가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빨리 움직이는 종목을 자꾸 대응하실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네. 빨리 움직일수록 실력이 많이 필요해요. 네. 굉장히 순발력도 좋아야 되고 판단력도 좋아야 되고 분석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손가락도 빨라야 되고 뭐 매수 매도할지 결단력도 빨라야 되는데 그거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냥 이거 가져가세요. 넘어가긴 넘어가나요? 잠깐 넘어가나요? 뭐라고요? 대화가 영 안 되시네. 답답하시네, 영. 무슨 얼마까지 말을 할까요? 하시는지 지금 약간 제 말을 아예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조금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아예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장기 투자로 가야지 단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단가가 이 24,500원에 고정이 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내가 주가가 내려가면은 오히려 만약에 15,000원까지 내려갔다 매수가를 낮추면 되니까요. 지금까지 매수가를 몇 번 낮췄으면 수익도 낼 수가 있었을 텐데 아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끌려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계속 내가 25,000원 여기 자리에서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뭐 본전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갔을 때 괜찮은 기업이니까 더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더 매수한다는 말은 오랫동안 좀 더 가보겠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야기하지만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아니 지금 멀리 갈 생각이 있냐 없냐부터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대화해보니까 멀리 갈 생각이 아예 없는 분 같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지금 막 본전 올까요? 이런 게 걱정이 된다면 지금 이거 23,000원까지 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단계인데 이거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또 2만 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질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23,000원, 500원, 23,000원대 여기 만약에 내 마음이 너무 급하시면은 그냥 손절하시고 주식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무슨 주식을 해요?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그냥 본전 정리하시고 본전도 아니지만 한 23,000원대 정리하시고 주식 안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 이야기를 듣고 그래 장기로 한번 가보는 걸로 내가 마음을 결심했다라고 이거 장기로 가져가야 되는 기업입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신다면은 2만 원대라든지 2만 원대만 와도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2만 원대만 와도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본전 올까요라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24,500원이 내 본전 아니에요. 매수가 낮추면 또 본전도 낮아지는데 무슨 본전을 여기다 고정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저는 그래서 홀딩하자. 2만 원에 가까웠게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괴롭다. 그럼 23,500원 정리하시고 매도하신 다음에 적금 넣으세요. 적금이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딴 거 하기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딴 거 하실 수 있도록 적금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중공업이 18만 원에 10%예요. 현대중공업을 예. 28만 원에 18만 원. 18만 원에 10%. 10%요. 사신 지 얼마 안 예. 되셨네요. 샀는데 두 번 샀어요. 뭐라고요?
두 번 샀어요. 두 번 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 지 얼마 안 됐네요. 예. 뭐 일단 이런 자리를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런 자리는 대응하기가 예. 매우 어려운 자리예요. 뭐 초보자들이 들어가가지고는 예. 거의 뭐 계좌의 손실만 거의 뭐 발생되는 게 확률상 거의 한 예. 95% 정도. 그러니까 들어갔다 면 그냥 물린다, 들어갔다 면 손실 난다라고 보면 되는 자리예요. 자리 자체가. 어떤 자리냐면 예. 그냥 이렇게 그냥 위로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위로 딱 머리 들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요, 사가지고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런 종목은요, 예. 상담에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이런 자리들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랑 상관없이 시세를 낸 거거든요. 우리가 예. 상담이 의미가 있는 것은요, 저평가인 기업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가는데 오래 걸릴까? 아니면 좀 덜 걸릴까? 뭐 이런 거는 기업의 가치가 어떻고 산업이 어떻고 이러니까 괜찮겠네라는 걸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주가가 이런 식으로 단기 급등을 해버리면은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이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적 차트 분석이라고 하죠. 차트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럼 차트 분석을 이걸 했을 때 차트 분석대로 움직이는가? 아니죠. 수많은 변화도가 생기게 될 거고, 그 수많은 변화를 누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될까요? 전화를 받고 있는 제가 감당해야 될까요? 매매를 직접 해야 되는 시청자님이 감당을 해야 될까요? 제가 해야죠. 그러니까요. 이걸 못하면 그 상담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이거는 자기가 못하면 상담도 의미가 없고, 자기가 못하면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인데 들어가 계시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상담이 들어왔을 때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래, 뭐 시청자분께서 뭐 돈을 잃든 말든 나랑 상관없다. 그냥 차트 보고 그냥 뭐 17만 원 내려오면 손절하시고요. 올라가면 20만 원 파세요. 끝내면 돼요. 상담 넘어가면 돼요. 다음 걸로. 근데 예. 지금 제가 시청자님하고 어쨌든 연결이 된 상태에서 전문가된 도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매매하실 거면 이 계좌에 있는 돈을 빼시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첨부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위험한 자리에서 매매하시는 거고, 잘 모르는 자리이고, 이게 왜 위험한지를 모른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매매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매매를 계속 하실 거고, 할 때마다 손실 나실 거고, 할 때마다 손실 나면 제 돈은 아니지만 시청자님은 고통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무슨 그걸 갖다가 이걸 그냥 대충 손들하시고 가져가시고 힘내세요, 수익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의미 없는 상담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청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17만 원 무너질 때는 손절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차트상으로 17만 원 무너지면 손절해야 되는 자리고, 17만 원 무너지면 손절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18만 원에 들어가는 일은 원래 없어요. 왜냐하면 17만 원 무너지면 손절할 걸 뻔히 알고 왜 18만 원부터 들어갑니까? 차라리 17만 원에 가깝게 들어갔다가 17만 원 무너질 때 손절하면 손절이 짧겠죠. 왜냐하면 18만 원에 들어간 사람이 17만 원 손절하는 거랑 17만 2천 원에 들어간 사람이 17만 원 손절하는 거랑 누가 더 손해가 많겠습니까? 하면 당연히 시청자님이겠죠, 그죠? 예. 그 애초에 그렇게 안 들어가요, 아무도. 이런 데는 이렇게 안 들어가요.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오히려 여기에 들어간다고 친다면 오늘 종가에 들어가거나, 뭐 월요일에 반등 나가는 거 보면서 17만 원 지지되는 걸 보고 들어간다거나, 요런 매매 패턴은 나올지 모르겠으나, 시청자님이 샀던 그 18만 원 이 자리는 아무도 안 들어가요. 주식을 좀 배웠다, 예. 아무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청자님이 이거 매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구나. 그러니까 이거의 매도 차트에 대해서 볼 줄을 모르시는데, 이거를 이게 기업도 괜찮고 요즘에 플랜트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실적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매출도 올라가고 이런 것만 보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17만 원 무너지면 손절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손절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걸 피해야 되냐면, 다시는 이렇게 올라온 종목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떨어질 때 어설프게 잡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은 보통 올라왔던 그 초입부까지 12만 원, 13만 원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잡고 괜히 기업이 괜찮으니까 앞으로 멀리 보면서 가져가도 되겠지라고 어설프게 잡았다가는 오랫동안 물려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이런 자리에 안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평가된 기업을 사서 고평가 때 팔아라. 그러니까 안 좋은 기업 사서 좋을 때 팔아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그죠? 예. 그런 연습을 좀 더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지금 올바른 매매가 아니라 차트 매매하셔야 되는 자리인데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17만 원 무너지면 손절하시길 바라겠고,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가준다면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겁니다. 19만 원대까지 반등이 나갈 수 있으니까 언론 빨리 정리하신 다음에 다음에 이런 매매 안 해야 되겠다 하고 가시면 돼요.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만만하게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선-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도 저희가 또 여기저기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회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회 뭔가 고지가 빨리 끝난 느낌이죠? 왜 그러냐면 제가 토요일 강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만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내일은 강의가 없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일요일은 제가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적십자회관 6층 회의실에서 오후 1시에 오랜만에 또 부산 가니까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아마 올해 마지막 부산 강연 아닐까요? 11월 3일이면 연말에 한번 갈까 말까 아니면 못 갈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올해 마지막 부산 강연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그래도 많이들 오셔가지고 자리 채워주시면 제가 열심히 강의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들 또 유튜브 올라온 종목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또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삼성전기가 올라와 있고요. 지금 13만 5천 원에 비중 10%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뭐 어떻게 대응할 거 없습니다. 이런 이제 자리들을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되는 자리 중에 하나예요. 저는 주식 이렇게 보실 때 여러분들이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크게. 우리 좀 이렇게 뭐 멀리 보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골프도 뭐 멀리 봐라 이러지. 누가 뭐 코앞에 봐라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죠. 야, 너의 인생도 바로 코앞에 봐라. 멀리 봐라 이렇게 하지. 야, 코앞에 봐라 이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그죠? 뭔가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야, 계획을 좀 장기로 멀리 짜라 이러지. 야, 당장 지금 1분 뒤를 봐라. 1분 뒤에 네 몸이 어떻게 변했을지 봐라. 이렇게 아무도 안 합니다. 뭐 공부도 그렇고 뭐 맞잖아요. 멀리 보라고 하지 누가 가까이 보라고 합니까? 주식도 제발 좀 멀리 이렇게 해야죠. 좀 크게 보세요. 이렇게 크게 좀 보는 그런 습관이 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내 매수가가 어딘지를 좀 알게 되고 얘 흐름과 패턴을 조금 읽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생각해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지금 뭐 할 차례냐면 내려갈 차례 지금 잡으신 거거든요. 그럼 내려가게 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나? 이 모양대로 내려가겠지. 그럼 내려가면 어딥니까? 7만5천까지 내려가겠지. 그걸 지금 잡으셔가지고 어쩔까요? 물어보면 물리겠지.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보면 그냥 뻔히 보이는 내용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있으니까 우와 이게 17만 원 대비해갖고 11만 원이면 싼 거 아니야? 이렇게 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멀리 보면 이게 주가가 훅 빠질 자리인데 그러면 좋은 기업인데 그렇게 빠지나요? 시청자님들 여기도 좋았는데 빠졌고 여기도 좋았는데 빠졌고 여기도 좋았는데 빠지고 다 좋았는데 빠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랑 주가 빠진 거랑 상관없어요. 그래서 좀 그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가는 올라가는 흐름 끝나버리면 내려가는 흐름은 변질되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는 지금 이제 크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하락의 초입부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드앤 숄더 패턴도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 딱 그냥 차트 모양에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꼭대기를 만들고 내려갈 만한 그런 차트 모양을 다 만들고 있는 게 삼성전기거든요. 그럼 이제 이 자리에서 뭐가 중요한가? 헤드앤숄더니 뭐니 다 좋은데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가 바로 최근 저점입니다. 이거 무너지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는 활용점정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점 하나 딱 찍는 자리가 이건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11만 원 무너지면 손절해야 되는 자리예요. 이거는. 11만 원 무너졌다? 그러면 이제는 장기적으로 저 밑에까지 내려가겠구나. 야, 이건 물리면은 잘못 물리면 한 3년, 4년, 5년 걸리겠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 왜 들어가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이거 들어가라고 가르치나요? 왜 들어갑니까 이거? 왜요? 어디서 이렇게 가르칩니까? 뭘 보신 거예요 도대체가?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절대 큰일 납니다. 이런 거 잡으시면은 안 좋은 자리 중에 대표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오히려 밑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빠지면은 좋죠. 빠지면은 진짜 좋은 기업이죠. 왜냐? 돈 잘 버잖아요. 돈 잘 버는데 주가 빠지면은 돈 버는 거에 비해서 주가가 싸다?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짜장면은 많이 주는데 가격은 싸다? 얼마나 많이 주면은 뭐 싸게 많이 준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짜장면 적게 주면서 비싸다? 이건 사면 안 되잖아요. 사 먹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뭐 냉동만두 사러 갔는데 냉동만두는 많이 들어갔는데 싸게 준다. 좋은 거 아닙니까? 만두 사러 갈 때 누가 그 만두 한 개짜리를 뭐 2만 원, 3만 원짜리 사옵니까? 만두가 많이 들어간 걸 싸게 샀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주식을 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은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내려가면 좋은 기업이 됩니다. 안 들고 있다는 경우에서. 안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겠죠. 근데 물려 있는 사람들은 안 좋은 게 되니까 팔아야죠.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11만 원대 여기가 지지가 되어준다면 단기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 반등 나오면은 흐름상 요 흐름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14만 원대까지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아마 탈출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반등 나가주면 본전이고요. 반등 안 나가면은 내려갈 때 손절하는 것보다는 내려갔다가 반등 올라옵니다. 그때 11만 원대 내지 한 12만 원대 정리한다 생각하고 내려가면은 반등 심해도 그냥 반등하면은 또 반등 심해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갖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게 8만 원까지 내려갈 때 좀 밀려준다면은 땡큐죠. 8만 원짜리 8만 원까지 내려가면 빨리 전화 주세요. 그러면은 추가 매수 가능한지를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추가 매수 해가지고 다음 반등 때 오히려 수익을 노려보는 게 좀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애초에 이런 매매 하시는 건 안 좋아요.
이렇게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크게 보시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카카오 게임즈. 추가 매수를 좀 더 해도 되는지 어떻게 하면 대응하는지를 좀 이렇게 궁금하셨는데 카카오 게임즈는요. 추가 매수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추가 매수 왜 하려고 하느냐.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하려고 하겠죠. 근데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내 사정이고 내 사정을 보면서 추가 매수 하면 안 돼요. 내 사정을 봤을 때 내가 매수가 대비해서 이게 많이 빠졌으니까 추가 매수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추가 매수해야 되는 기준이 되는 요소는요. 얘가 다 빠져야 돼요. 얘가 다 안 빠졌잖아요.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게끔 냅둬야 되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강조해드렸지만 얘는 게임사라고 이름은 붙어있지만 게임사가 아니다. 게임 유통업체랑 거의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다이소라는 데라든가 이런 게 가보면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모아서 막 종합으로 이렇게 파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런 종합으로 파는 곳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은 게임을 개발도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게임을 유통해주는 그런 유통 채널이죠. 그러니까 게임 전체 산업이 잘 돼야 얘들이 올라갈 수 있어요. 요즘에 게임 전체 산업이 잘 되는가 하면은 개별 게임 산업들은 좀 잘 될 가능성은 있지만 게임 전체 분위기로는 약간 좀 밀려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얘가 흥하려면은 한 템포 늦게 가요. 그러니까 게임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서야 쟤들이 다 올라갔네. 그럼 나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때 뒤늦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얘는 한참 뒤에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거는 추가 매수 순위에서 게임 관련주 중에서도 같은 게임 관련주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최후순위에 놔둬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 매수할 이유가 없다.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고 추가 매수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카카오 게임즈는 그러니까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애초에 매수할 메리트가 별로 없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걸 사시는 사람들한테는 추가 매수하기까지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손실이 좀 많이 크다 보니까 손절하란 말도 잘 못하겠고 그냥 이거는 들고 가시다가 어느 순간 바닥을 좀 잡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그때 하면 되니까 그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때가 언젠가 제가 보기에는 한 최소 내년 한 중순이나 말쯤까지는 냅둬야 될 것 같거든요. 적어도 이 15,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 더 이상 이제 안 빠지고 좀 머무는 그림이 좀 한 1년 정도 지속되면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은 손댔다가는 오히려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안 하고 다른 종목을 좀 더 관심 있게 체크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나마이크론이고요. 하나마이크론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8,500원에 비중 20%입니다. 18,500원의 비중 20%요? 네네네. 그렇군요. 뭐 일단 하나마이크론 탈출이 그렇게까지 쉬워 보이진 않죠. 딱 봐도. 이거는 뭐 당장에 반등 포인트가 아직은 없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런 건 많이 했는데 고점에서 올라와가지고 뭐 무상증자는 둘째치더라고 유상증자하는 기업 중에 좋은 기업 별로 없어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최근에 유상증자했다고 금감원한테 뭐 조사받는다는 그 고려아연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고려아연. 최근 들어서 싫어졌거든요. 원래는 고려아연 그렇게 나쁘다 생각 안 했는데 최근 들어서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고려아연 요즘에 좀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런 기업들을 좋다라고 하긴 힘들어요. 주가가 올라와 놓고 유상증자한다? 이건 주주 생각 아예 안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올라가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이야 사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안 사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올라와가지고 유상증자를 해 이런 기업은 별론데 이렇게 해서 기피할 대상이 되는 거고요. 사실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라든가 이런 쪽들이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이제 반도체 장비 업종이 지금 당장 좋은가요라고 하면은 최근에 삼성전자 반도체 좀 잘 안 된다고 막 반성문 쓰고 하지 않았나요? 아세요 그런 거?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가 지금 잘 팔리고 있다는 겁니까? 생각보다 안 팔리고 있다는 겁니까? 안 팔리고 있어. 삼성전자 실적이 그렇게 나오는 거라네. 네, 뭐 삼성전자가 뭐 안 팔린다기보다 지금 전 세계 글로벌에서 지금 너무 이렇게 터무니없이 너무 이렇게 들떠 있었던 거지.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이쪽에 감산 아직까지 뭐 풀었다라는 그런 뉴스 우리가 본 적은 없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생산 많이 안 늘리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고가 쌓이고 잘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 장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요? 반도체를 만드는데 뭐 지금 잘 안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장비를 많이 막 사가지고 장비를 많이 투입할 필요가 있나요? 없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장비 업종들 어떻게 될까요? 뭐 뻔할 뻔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 장비 주문 들어올 때까지는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움직임이 나오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겨우겨우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너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많이 빠졌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을 좀 주다가 이제 빠질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엔비디아도 지금 요즘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막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걸 자체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힘이 좀 이렇게 다 이렇게 빠지고 있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글로벌 수요가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인가라고 하면요. 이 HBM이라는 것도 없던 걸 만드니까 좀 필요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팔리긴 하는데 어느 정도 반도체를 이렇게 딱 팔고 나면은요 안 팔립니다. 우리 그 왜 저런 것도 있잖아요. 전기차도 없을 때는 처음에 많이 팔렸는데 점점 판매량 줄죠. 그리고 집에 컴퓨터가 없으면 컴퓨터를 사지만은 컴퓨터 부품 뭐 우리가 뭐 한 달 만에 교체하고 이런 사람 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반도체도 의외로 그렇게까지 많이 초기에는 필요할 수 있는데 가면 갈수록 그 판매량 자체가 점점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잠깐 주고 나면은 하락세로 전환돼가지고 저 밑으로 다시 빠져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어디서 나올 건가인 건데 얘가 지금 이제 나올 만한 자리는 전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요 자리일 것 같아요. 요 자리 아니면 지난 전고점인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자리가 이제 10,000원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한 10,000원 정도에서 11,000원. 지금 거의 이제 반등 나가기 딱 좋은 자리까지 오긴 왔어요. 이 자리에서 나와줘야 합니다. 나와줘야 그래도 승산이 있어요. 나오면은 본전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해도 한 15,000원대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거든요. 15,000원이면 지금 손실을 내서 나가는 것보다 15,000원이 훨씬 낫겠죠, 그죠? 네네. 그래서 저 정도쯤에서 매도하고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은 사람들은 맨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여기서 반등이 안 나가면 밑으로 아주 많이 내려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긴가민가 합니까? 추가 매수를 저는 9,800원대 할까 생각 중인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지금 9,800원 할까 싶은 건 시청자님 생각이고요. 10,000원 지지 안 하면 7,500원 내지 뭐 5,000원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자리인데 거기서 굳이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뭐 자리 잡는 거 좀 보고 해야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그렇군요. 모를 수도 있죠. 어쨌든 뭐 일단 여기서 자리 잡는 거 보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리 잡는 거 보고 하는 게 맞고 내 생각만 믿고 하면 안 돼요. 자리 잡는 거 눈으로 보고 해야 됩니다. 항상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왜 노란 불을 때 지금 저게 빨간 불로 바뀔까 안 바뀔까 막 고민하고 있을 때 밟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보통 서는 게 맞죠. 보통 이렇게 서는 게 맞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에이 그냥 뭐 밟아도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는 거, 10,000원에서 좀 멈춰지는 걸 확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추가 매수를 좀 해보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게 나은 거지 지금은 추가 매수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7,500원까지 내려가면 훨씬 더 추가 매수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빠질 수 있으니까 7,500원대까지 빠진다면은 저기서 추가 매수 고민해 보자. 만약에 여기서 유지가 된다면은 10,000원대에서 유지가 될 때 고민하는데 추가 매수할 타이밍 없이 바로 반등 나오면 15,000원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해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쌍화 페인트예요. 1,500원에 25%예요. 1,500원에 25%요? 네. 이거 뭐 5월에 사신 거예요? 예. 왜 사신 거죠? 가수해서 잘 몰라서 그냥 달러 잡았어요.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죠, 그죠? 네. 그렇군요. 이거 사고 난 다음에 공부 좀 하셨어요? 매일 TV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뭐 일단 그래요. 일단 사막페인트 뭐 5월에 매수하셨는데 희한하게 딱 고점에 사셨거든요, 그죠? 네. 저 잠깐 올라왔다 내려가는 요 잠깐 찰나에 사셨어요. 이거는 참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매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매매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방법은 없어요. 그냥 지금은 약간 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사막 페인트는 그래도 뭐 한 번씩 뛰어오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긴 해요. 요즘 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뛰어오르고 하는 그런 특징도 갖고 있고 뚜렷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막 올라오는 기업 같지는 않은데 뭐 그래도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 뭐 한 번씩 올라오긴 합니다. 뭐 정치 테마도 엮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이것저것 엮이나 봐요. 그래서 일단 뭐 때문에 엮이는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뭐 관심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실적이 그런 대로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과 원래 이게 뭐 정치 테마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테마들이 막 엮여가지고 급등 나오다 보니까 그냥 단숨에 이렇게 올라가거나 할 때 그냥 잠시 이렇게 급등 나올 때 팔아치운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반대로 하신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네. 남들은 팔아치워야 되는 상황에서 뭐라고요? 다시도 그런 자리에서 안 살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쉬운 거였으면 이 상담 방송 다 없어졌어요. 네. 상담 방송이 지금까지 계속 몇십 년 동안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들 그렇게 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들 그렇게 사기 때문에 그래요. 안 바뀌어요, 이거. 이게 바뀔 수 있었으면은 제가 이렇게 막 뭐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라 하는 게 더 부끄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전부 다 바뀌었는데 제가 아직까지 뭐라 하고 있으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지. 그건 이상한데 안 바뀌어요. 이거는 절대 불변의 법칙처럼 개미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올라올 때 사서 내려갈 때 팔려고 하더라.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해요. 우리가 그래요. 그게 말이 쉽지라고 하거든요. 다이어트도 말 쉬워요. 안 먹고 운동하면 빠져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걸 해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쉬운 걸 해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로 올라올 때 안 산다라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말은 쉬운데 해보려고 하면 진짜 어렵고요. 내려갔을 때 안 판다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막 물려 있으니까 고통스럽고 막 더 내려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죽겠죠, 그죠? 막 꼴배기 싫고 막. 그러니까 막 손들어버리고 싶고 이렇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는 것도 원래 쉽지가 않아요. 그냥 주식은 내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면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뭐 주식을 잘 알고 뭐 차트를 잘 보고 기업을 잘 보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을 못 이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 뭐 시청자님 여기 뭐 알아 샀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샀잖아요. 그죠? 네.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런 데 사는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데 손들어버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을 못 이겨서 그래요. 그래서 주식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안 파는 게 중요하고 오히려 내려왔을 때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마 페인트를 만약에 접근한다고 했으면은 그냥 이런 데 저점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한번 사볼 만한 한 기업이긴 하죠. 뭐 친환경 쪽으로 엮이기도 하고 뭐 미국 대선 관련주로도 막 엮이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엮여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튀어 오르는 맛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지금은 들고 가시길 바라고 어쨌든 주가가 올라갈 때 매도를 못했는데 내려갈 때 매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은 엎질러졌고 이미 이왕 잘못한 거 이번엔 잘해보자. 그러니까 다음번에 올라올 때 본전이 아니더라도 올라올 때 파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내려갔을 때 지금 팔고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들고 가시길 바라고요. 만에 하나 사마 페인트가 6,000원대까지 빠지거나 5,000원대까지 빠지면 추가 매수 안 하면 탈출이 거의 힘들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쯤까지 빠지면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해서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 매도하는 거예요. 매도는 항상 네네. 언제 매도한다? 올라갈 때. 매수는 언제 한다? 항상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5천원까지 빠지면 매수한다 생각하고 올라가면은 반등 나올 때 매도하면 되니까 만약에 6천, 5천원까지 빠지면은 그냥 전화 한번 더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냥 바로 반등 나가버리면은 그냥 한 9천원쯤 넘어갈 때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에 만약에 이게 장 끝나고 오후 8시 하잖아요. 이 방송이, 그죠? 네. 장중에 막 올라가 버릴 때가 있는데 이 장중에 올라와서 만약에 본전 터치했다. 그럼 전화할 생각하지 말고 매도 버튼 누를 생각부터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올라오자마자 어떻게 됐죠? 네, 그날 훅 내려와. 빠지죠, 그죠? 네네. 그 빠지고 난 다음에 전화하면 이미 기회는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나 세게 올라와서 10,000원까지 터치를 해버렸다.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매도부터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매수하지 마세요. 노력하세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CJ ENM이고요. 네, 67,000원에 15% 있습니다. 67,000원에 15%요? 네. 일단 CJ ENM은 67,00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그렇게까지 나쁜 매수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즘에 자리 슬슬 잡아가려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5만 원부터 해서 한 10만 원 사이쯤 언저리에서요. 이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5만 원부터 10만 원 사이 자리 잡는다? 이렇게 보면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초록색 선에서 자리 잡는 거기 때문에 뭐 저 작은 데서 뭐가 있겠어 싶은데 이 저점에서부터 최근에 올라온 자리까지의 수익률을 환산을 한번 해보면은 저 자리가 변동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92%는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동을 잘만 이용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보하는 도중에도 우리가 박스권 매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것만 잘 이용하면 수익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 5만 원대부터 해서 10만 원짜리에서 조금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 사서 어디 파는 게 상식적으로 맞을까요?
뭐 물론 지금 바닥에서 지금 다시 사서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은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한다면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한다.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한다면 상식적으로 어디 사야서 어디 팔아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5만 원이죠. 그렇죠. 5만 끝났죠. 원에서 10만 원 팔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답이 왔네. 끝났습니다. 상담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럼 된다니까? 이게 된다니까요.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겁먹지 예. 말아요. 그거를 해낼 수 있냐 해내지 못하냐를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해보지도 않고 그게 말이 쉽지 안 되잖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래요. 야, 씨 전문가들 TV에 나와서 차트 선 긋고 그냥 여기까지 내려갔다 저기까지 올라갔다 뭐 나도 말하겠다. 그러니까 말하겠다는 거랑 실제로 사보는 거랑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말을 하는 것과 맞습니다. 올라간다 이거를 직접 사가지고 겪어보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은 쉽다라고 하는데 말이 쉽죠. 그걸 못하니까 문제지. 맞아요. 말은 쉬워요. 정말 못해서 문제예요. 우리가 말하잖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아니 몸짱 되는 거 쉽잖아요. 운동 많이 하면 돼요. 말이 쉽잖아요. 그죠? 네. 축구 이기는 거 쉬워요. 대한민국 축구 왜 이렇게 못합니까? 골 많이 넣으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쉬워요. 그걸 못하니까 문제지. 내가 직접 해보려고 하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문가와 이제 일반 투자자들의 차이인 거죠. 누구나 말은 쉽게 합니다. 그걸 해낸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해갖고 몸짱이 되어 있고 트레이너가 되어 있는 거고 축구 선수가 되어 있는 거고 해내지 못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 말은 쉽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이야기를 못할 뿐이에요. 그럼 시청자님 지금 추가하면서 하려면 어디에 사는 게 좋을까요? 상식적으로? 기다렸다 5만 원대 사야 됐네. 되겠죠. 고수네. 이제 그것만 해내면 고수가 되는 거고 그걸 해내지 못하고 5만 원까지 왔을 때 여기 사야 되는데 너무 무섭다. 또 떨어질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내려갈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으면 하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충분히 이해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해내면 돼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네. 이 5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조금 겁이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뭐 좋아서 내려갔겠습니까? 안 좋으니까 내려갔겠지, 그죠? 그렇죠. 그럼 5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겁이 날 수 있으니까 어디 전화 한번 더 하면 될까요? 우리 문현지 멘토님한테 그러면 한번 제가 드려야 되죠. 겁먹지 마시고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CJNM은 지금 자리 잡고 있고 박스권으로 5만 원에 가깝게 지금 67,000원이 좀 애매한 가격이잖아요. 10만 원에서 예. 이 5만 원 사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 여기가 애매하다 보니까 5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하면서 조금 진행을 해가지고 올라갈 때 이득을 보면 되는데 지금 거래량도 아래쪽에서 많이 생기고 있고 CJENM이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흑자 전환이라는 이슈는 기업에 되게 좋은 이슈예요. 그리고 지금 컨텐츠 관련주가 좀 많이 힘들다 하지만 요즘에 넷플릭스 이런 만약 컨텐츠 아직 나올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요즘 많이 흥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이거 충분히 조금 더 여기서 횡보하면서 박스권 뭐 뒤에 엄청 안 올라가더라도 말했던 5만 원에서 10만 원짜리만 이렇게 잘 챙겨 먹는다 하더라도 100% 수익이잖아요. 좋으니까지 안 가도 여기 왔다 갈 때만 잘 대응해도 100% 기대 수익률을 낼 수 있는데 뭐 한다고 저 위에까지 막 욕심부리고 그럽니까? 그럼 밑에서 잘 대응만 하면 되지. 그럼 대응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쉬운 걸 좀 해보세요. 말이 쉬운 걸.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5만 원 사서 10만 원 팔면 된다는 걸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다리겠습니다. 네, 간단하죠?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상담 방송을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뭐 비난을 하시거나 조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뭐 지난 차트 보면서 그렇게 누가 말 못하냐. 저기서 뭐 올라갈 거라고 나도 말하겠다. 저기 뭐 과거에 차 선을 긋고 나도 하겠다 하는데 그렇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말로 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가, 수익 났을 때 매도 버튼 누를 수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제가 강연에서도 많이 강조해드리고 강의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좀 배워가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들 생각한 것을 바로 이루시고 행동을 옮기실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